교도소에서 가장 위험한 조폭이 여자 교도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정과 10번 교도소 안에서도 왕처럼 군림하던 조직 통역배가 있었어요. 교도관들조차 무서워했던 그 남자가 한 여성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특전사 출신 여군이 교도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한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기바꿔 오았거든요. 나는 당신을 교화로 온 게 아닙니다. 구하러 온 겁니다. 이 한 문장이 어떻게 괴물 같던 남자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청송교도소 비동 그곳은 일반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곳입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들리는 것은 욕설과 위협 그리고 절망뿐이죠. 이곳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는 바로 오토식이라는 남자였습니다. 전과 10범의 조직폭력배. 그는 교도소 안에서도 왕처럼 군림하고 있었어요. 교도관들조차 택식을 피해 다녔습니다. 지난달에도 한 교도관이 택식에게 되들었다가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택식은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해 놓고 있었어요. 다른 수감자들은 그의 눈치를 보며 살았고 교도관들은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그런 어느 날 새로운 교도관이 부임했습니다. 이름은 하리 특전사 출신의 여성이었죠. 32살의 그녀는 군 복무 시절 최정예 부대에서 활동했던 경력이 있었어요. 다른 교도관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세상 같았습니다. 여자가 저 짐승들을 상대할 수 있을까? 선배 교도관 김과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히 택식 같은 놈은 하리는 달랐어요. 첫 출근 날부터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라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죠. 목에 걸린 교도소 출입카드가 가슴 위에서 살짝 흔들리기 때마다 복도 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느꼈어요. 접근 문화의 하리는 복도를 걸으며 각 독방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수감자들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업무였거든요. 각 방마다 붙어있는 명찰을 확인하고 내부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그때 맨 끝 독방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철문이 열리더니 한 남자가 끌려 나왔습니다. 발목에는 무거운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온몸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취가 풍겼죠. 며칠째 씻지 않은 듯한 모습이었어요. 바로 오토식이었습니다. 택식의 외모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키는 188cm가 넘어 보였고 온몸은 문신으로 가득했습니다. 팔 2개는 용 문신이 목 뒤에는 한자가 새겨져 있었죠. 얼굴에는 수많은 상처 자국이 있었고 눈빛은 야생동물처럼 날카로웠어요. 택식은 하리를 보자마자 비우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교도관들이 자신 앞에서 움츠러들거나 피해 갔거든요. 새로운 여자 교도관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하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택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 발짝 더 다가갔어요. 다른 교도관들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이었습니다. 택식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었거든요. 모두들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조심했는데 하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선을 넘어섰어요. 뭘 봐. 택식의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과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주변 수감자들이 숨을 죽이며 이 상황을 지켜봤죠. 복도 전체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하리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차분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눈을 보고 있어. 그 순간 복도 전체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죠. 지금까지 택식을 무서워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누군가가 택식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한 건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택식 역시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은 두 가지 뿐이었어요. 두려움 아니면 혐오. 그런데 이 여자의 눈에서는 그런 감정을 찾을 수 없었죠. 오히려 자신을 꿰뚫어 보는 듯한 묘한 안타까움이 느껴졌어요. 이 미친년이 정말로 택식의 분노로 얼굴을 붉히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택식의 말을 끝내기도 전에 하리는 이미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특전사 시절 몸의 뱀 기술로 택식의 발을 순식간에 제압했어요. 택식의 거대한 몸집이 바닥에 엎어진 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갔죠. 규칙은 규칙이야. 여기서는 내가 정한 질서를 따라줘야 해. 하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택식은 생전 처음으로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합이 여전하는 사실에 더욱 당황스러웠죠. 지금까지 자신의 존재감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왔는데 이 여자 앞에서는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택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리의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 눈에서 본 건 두려움도 아니고 혐오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아직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런 경험은 택식에게 완전히 낯선 것이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택식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하리라는 존재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침 점호 시간에 일부러 늦게 나왔고 식사 시간에는 다른 수감자들을 위협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하리는 그럴 때마다 차분하게 대응했어요. 저 오토식 내가 여기서 왕노릇하던 시절은 끝났어. 하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규칙대로 살아야 해. 택식은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규칙 웃기지 마. 여기서 규칙은 내가 만드는 거야. 하지만 하리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택식의 행동 패턴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군 복무 시절 다양한 사람들을 다뤄본 경험이 있었거든요.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내면에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알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하리는 택식의 독방 앞으로 갔습니다. 다른 교도관들은 혀를 찾았어요. 왜 굳이 저런 위험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걸까? 하지만 하리에게는 나름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밥 먹어 하리가 택식에게 도시락을 내밀었어요. 택식은 그 도시락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누가 내 시에 받으려고 해. 하리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떨어진 밥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본 택식은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화를 내거나 벌을 주지 않고 조용히 뒷정리를 하는 하리의 모습이 예상과 달랐거든요. 왜 안 화내? 택식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화낼 이유가 없으니까 하리가 대답했어요. 내가 배고픈 건 나한테 화내는 거랑 상관없잖아. 그날 오후 하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특별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택식의 개인 파일을 뒤져보니 어머니의 주소가 나와 있었어요.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하리는 편지지를 꺼내 펜을 들었어요. 택식 어머니님께라고 시작하는 편지였습니다. 하리는 택식을 대신해서 안부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물론 택식이 실제로 쓴 건 아니었지만 최소한 어머니는 아들이 교도소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였죠. 어머니, 저는 요즘 교도소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들을 반성하며 다시는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어요. 몸 건강히 지내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리는 이런 내용의 편지를 정성스럽게 써내려갔습니다. 택식의 필체를 흉내내려고 일부러 글씨를 거칠게 썼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동료 교도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리야, 그런 거짓말 편집원에서 뭐해?
나중에 들키면 더 큰일 나는데, 하지만 하리는 확신이 있었어요. 거짓말이 아니야. 희망이지. 택식이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는 거야.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표를 붙이는 하리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작은 거짓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한편 택식은 자신의 독방에서 계속 하리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만났던 교도관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보면 즉시 경계하거나 피했는데 하리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저 여자 정말 이상해. 택식이 혼자 말을 했습니다. 겁이 없는 건지 아니면 정말 바보인 건지. 그날 저녁 운동 시간, 택식은 또다시 하리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일부러 다른 수감자와 시비를 걸어서 소란을 일으켰어요. 하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 했던 거죠. 야, 너 뭐 하는 거야? 택식이 옆 수감자를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다른 교도관들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는데 하리는 침착하게 다가갔어요. 택식과 다른 수감자 사이에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문제가 뭐야? 하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문제, 저 새끼가 나를 쳐다봤다고 택식이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하리는 다른 수감자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내 얘기도 들어보자.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운동하고 있었는데 다른 수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리는 상황을 파악한 후 택식에게 말했습니다. 택식아,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나도 알고 너도 알아.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벌이는 거야? 택식은 순간 당황했어요. 하리가 자신의 거짓말을 간파했다는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게 더 놀라웠거든요.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는 얻을 수 없어. 하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봐. 그날 밤 택식은 또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리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봐.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생존이 우선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싸워왔을 뿐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하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택식의 과거 기록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의 어린 시절 사진도 있었는데 지금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순수하고 맑은 눈을 가진 소년의 모습이었죠. 분명히 어딘가에 아직 남아있을 거야. 하리가 혼자 말했습니다. 그 순수했던 마음이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 택식에게는 평소와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편 물 배달 시간에 그의 이름이 호명된 거예요. 택식은 깜짝 놀랐습니다. 교도소에 들어온 지 3년 동안 단 한 번도 편지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토식 편지 왔다. 배달 담당 교도관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택식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발신일을 보니 고향 안동의 어머니였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보는 어머니의 손글씨인지 모르겠습니다. 택식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편지를 뜯어보니 어머니의 답장이었습니다. 택식아, 내가 교도소에서 잘 지내고 있다니 정말 다행이다. 어머니는 내가 진짜로 반성하고 있다는 걸 믿는다. 몸 건강히 지내고 하루빨리 새 사람이 되어서 돌아오려. 택식은 편지를 읽으면서 당황했어요. 자신이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답장이 온 걸까요? 그때 문득 하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하리가 자신을 대신해서 편지를 보낸 건 아닐까? 택식은 급히 다른 수감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혹시 누가 내 이름으로 편지 보내는 거 본 적 있어? 하지만 아무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택식은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하리가 한 일이라고.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무슨 목적이 있는 걸까요? 점심 시간이 되자 택식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리를 찾아가서 직접 물어보기로 했어요. 상담 수문을 거칠게 두드리며 들어갔습니다. 야, 너 내 이름으로 우리 어머니한테 편지 보냈지? 택식이 소리쳤어요. 하리는 침착하게 택식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가 뭐야? 왜 그런 거짓말을 해? 택식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내가 언제 반성한다고 했어? 내가 언제 새 사람 되겠다고 했어? 하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택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당연하지.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택식이 흥분해서 대답했어요. 그럼 진짜 내 마음은 뭐야? 하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로 평생 이렇게 살고 싶어? 어머니한테 계속 상처만 주면서 택식은 순간 말문이 막혔어. 하리의 질문이 가슴 깊숙이 박혔거든요.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 삶이 이런 건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너는 나를 왜 이렇게 해? 택식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교도관들처럼 그냥 무시하면 되잖아. 왜 굳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 하리는 택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를 교화로 온 게 아니야. 구하러 온 거야. 그 말에 택식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지금까지 들어본 말 중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거든요. 누가 자신 같은 인간을 구하려고 한다는 걸까요? 구한다고 나를 택식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어요. 그래, 너는 아직 포기하기엔 너무 작아. 그리고 내 어머니는 아직도 너를 기다리고 있어. 하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택식은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도 모르게 감정이 폭발했어. 집어치워 나 같은 인간이 뭘 해봤자 소용없어. 나는 이미 끝난 인간이야. 하지만 하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끝났다고. 그럼 왜 어머니 편집하고 손이 떨렸어? 끝난 인간이 왜 어머니 걱정을 해? 택식은 하리의 말에 더욱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너무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거든요. 정말로 어머니 편지를 받았을 때 가슴이 뛰었고 어머니가 자신을 아직도 믿고 있다는 사실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 다른 수감자가 택식에게 다가왔습니다. 형님, 이거 형님 편지 아니에요. 그 수감자 손에는 택식이 받은 어머니의 편지가 들려 있었어요. 어떻게 그걸 가지고 있어? 택식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형님이 떨어뜨린 걸 주어서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어머니가 형님한테 답장 보낸 거네요. 형님이 먼저 편지 보내셨나 봐요. 다른 수감자들도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와, 택시기가 어머니한테 편지 보냈다고 정말 내용 좀 읽어봐도 돼요? 어떻게 썼는지 궁금해요. 택식은 당황해서 편지를 뺏으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다른 수감자가 편지 내용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거든요. 택시가 내가 교도소에서 반성하며 잘 지내고 있다니 주변 수감자들이 옹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와, 택시기가 정말 편지 보냈네.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택식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보내지도 않은 편지 때문에 이런 오해를 받고 있다니 더욱 화가 난 건 어머니가 자신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거짓 희망을 가지게 된 어머니가 나중에 더 큰 실망을 하게 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택식은 편지를 손에 쥐고 찢어버리려고 했지만 도저히 그럴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글씨를 보고 있으니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집 자신을 위해 밤 늦게까지 일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어머니 택식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때까지 택식은 몰랐어요. 하리가 매일 밤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복도를 돌고 있다는 걸. 그리고 택식이 편지를 품에 안고 잠든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리는 복도 끝에서 조용히 택식의 방을 바라봤습니다. 조금씩 변하고 있어 분명히 하리가 혼자 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 편지 사건 이후로 택식의 마음속에는
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거칠어 보였지만 하리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되들지는 않았거든요. 하리는 이런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3시 다른 교도관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 그녀는 조용히 복도를 순찰했어요. 각 방의 관찰표를 확인하고 수감자들의 상태를 점검하는 일이었죠. 이는 의무상이 아니었지만 하리만의 특별한 루틴이었습니다. 택식은 그런 하리의 발걸음을 들으며 잠에서 깨곤 했어요. 문틈으로 살짝 내다보면 하리가 한 명 한 명의 방을 정성스럽게 확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무도 모르게 그 위를 하고 있는 하리의 모습이 택식에게는 신기했어요. 저 여자는 정말 이상해. 택식이 혼자 말을 했습니다. 다른 교도관들은 시간만 때우는데 저 여자는 왜 저렇게까지 해? 어느 날 아침 택식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고향 안동에서 온 전화였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택식은 즉시 면회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했어요. 중범죄자인데다가 교도소 내에서의 행실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외출이나 면회가 제한되어 있었거든요. 안 된다고 어머니가 죽어가는데 안 된다고 택식이 소리쳤습니다. 규정이야 어쩔 수 없어 담당 교도관이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택식은 절망했습니다. 평생 어머니께 못할 짓만 하고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조차 곁에 있어 드릴 수 없다니. 그날 하루 종일 택식은 식사도 걸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하리는 택식의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교도관들은 그냥 내버려도 작업자들 기야 라고 했지만 하리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규정상 면회나 외출은 불가능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하리는 택식의 방 앞으로 갔어요. 철문 너머로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택시가 나야. 택식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분명히 듣고 있다는 걸 하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소식 들었어. 많이 힘들지? 하리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상관없어. 택식이 뒤늦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하는지 나는 알아. 하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편집하다 쓸 때 내 표정 봤거든. 택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하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면회는 안 되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내가 도와줄게. 다음 날 하리는 특별한 준비를 했습니다. 개인 핸드폰으로 영상 통화가 가능한 앱을 설치하고 택식에게 제안했어요. 어머니한테 영상 메시지를 보내는 것 때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내 모습과 목소리는 전할 수 있어. 택식은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그런 것도 규정 위반 아니야? 내가 책임질게. 어머니께서 내 목소리라도 들으실 수 있다면 하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결국 택식은 하리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상담실에서 하리는 핸드폰을 들고 택식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택식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택식이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지만 목이 메어서 계속하지 못했어요. 천천히 해도 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되는 거야. 하리가 격려했습니다. 택식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모습이었죠.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택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때문에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마지막에도 곁에 있어 드리지 못해서 나나도 사람 맞죠? 아직. 택식이 카메라를 향해 물었어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하리는 그 영상을 보며 눈물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택식의 진심 어린 모습을 보니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영상을 촬영한 후 하리는 즉시 안동의 병원으로 연락했습니다. 택식의 어머니는 의식이 있는 상태였고 아들의 영상 메시지를 받아보실 수 있었어요.
며칠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택식의 어머니가 아들의 영상을 보시고 많이 안정되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아들이 정말 변했구나 라며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택식은 처음으로 하리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고마워 작은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리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교환은 못해도 사람 하나쯤은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택시기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 진짜 변하고 있어. 그 후로 택식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교도관들에게도 예전처럼 반항적이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하리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 여자는 정말 다르다. 택식이 혼자 말했어요.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해주다니. 하리 역시 택식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분명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녀의 믿음이 한 사람을 바꿔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영상 메시지 사건 이후 택식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거친 외모는 그대로였지만 내면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택식은 다른 수감자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자신이 먼저 음식을 가져가고 다른 사람들은 눈치를 보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어요. 택식이 먼저 나서서 연로한 수감자에게 자리를 양보했거든요. 형님, 오늘 왜 그러세요? 다른 수감자가 신기하다는 듯이 물었어요. 택식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리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너는 아직 사람이야. 나는 그걸 잊지 않으려고 해. 정말로 자신이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을지 시험해 보고 싶었어요. 그날 오후 택식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하리에게 찾아가서 반성문을 쓰고 싶다고 말한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반성문을 쓰고 싶다고 하리가 놀라면 물었어요. 응, 내가 지금까지 한 일들을 정리해 보고 싶어. 택식의 목소리에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어요. 하리는 종이와 펜을 건네주었습니다. 택식은 한참 동안 펜을 들고 있다가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글씨는 빗돌빗돌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오토식입니다. 31년을 살면서 제대로 된 사람 노릇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택식은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글을 써내려 갔어요. 어린 시절의 가난 길거리에서의 생활, 그리고 점점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된 과정들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미 망가진 인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포기했어요. 하지만 한 사람이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택식은 하리에 대한 이야기도 썼어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하리의 행동들, 그리고 점차 깨달아가게 된 그녀의 진심에 대해서 말이죠. 누군가 저를 믿었을 때 저도 저를 믿고 싶어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사람이라고 했을 때 정말로 사람이 되고 싶어졌어요. 반성문을 닿는 데는 3시간이 걸렸습니다. 택식은 평생 이렇게 긴 글을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손목이 아팠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어요. 다음 날 아침 택식은 구겨진 종이를 들고 상담실로 찾아갔습니다. 하리는 그 반성문을 받아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읽는 동안 하리의 표정이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특히 마지막 문장에서 하리는 잠시 멈췄어요. 누군가 날 믿었을 때 난 사람이고 싶어졌습니다. 하리는 그 글을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정말로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거든요. 잘 썼어. 하리가 택식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 잘 썼어. 그때 하리는 처음으로 택식 앞에서 웃었습니다. 작지만 진짜 웃음이었어요. 그 웃음을 본 택식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보고 진심으로 웃어주는 모습을 본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거든요. 고마워, 택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로 고마워. 그날 이후로 택식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도 그 변화를 눈치챘어요. 예전에 무서운 택식이 아니라 조용하고 차분한 모습에 택식이 되어 있었어. 어느 날 저녁 신입 수감자가 들어왔어요. 어린 나이에 청년이었는데 교도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택식은 그런 약한 모습을 비우셨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택식은 조용히 그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이지, 네. 청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여기 규칙만 잘 지키면 별일 없어. 괜히 다른 사람들한테 대들거나 하지 마. 택식이 부드럽게 조언했어요. 다른 수감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택식이라면 신입을 괴롭혔을 텐데 오히려 도움을 주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하리는 순찰을 돌며 택식의 방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문틈으로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니 택식이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교도소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었어요. 정말 변했구나. 하리가 혼자 말했습니다. 진짜로 변하고 있어. 며칠 후 택식에게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많이 회복되셨다는 연락이었어요. 택식의 영상 메시지를 본으로 의욕을 되찾으셨다고 했습니다. 택식은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의 변화가 어머니에게도 희망을 드릴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머니 택식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정말로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게요. 하리는 택식의 이런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들었어요. 교도소라는 시스템 안에서는 진정한 변화의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택식이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하리는 오랫동안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택식을 진정으로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어요. 하리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음. 택식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교도소라는 시스템의 한계를 잘 실히 느끼고 있었거든요. 아무리 내부에서 변화를 시도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아침 하리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도소장실 앞에서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교도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리는 깊게 숨을 쉬고 문을 열었어요. 책상 위에는 미리 준비해둔 사직서가 들어있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교도소장이 놀라면 물었어요. 사직서입니다. 하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교도소장은 봉투를 뜯어보고 더욱 놀랐어요. 하리 교도관 갑자기 왜 이런 결정을 하는 겁니까? 오토식 건으로 뭔가 문제가 있었나요? 문제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하리가 말했습니다. 택시기가 변하고 있어요. 진짜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욱 좋은 일 아닙니까? 왜 그만두려고 하는 거죠? 하리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어요. 교도소 안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변해도 여기서는 진짜 사람으로 살 수 없음. 벽 안에 갇혀 있는 한 완전한 변화는 불가능해요. 교도소장은 하리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그만둘 이유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택시기를 교화로 온 게 아니었어요. 구하러 온 거였습니다. 하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구할 수 없어요. 진짜로 구하려면 밖에서 기다려줘야 해요. 그날 오후 소문이 교도소 전체로 퍼졌습니다. 하리 교도관이 사직한다는 소식이었어요. 다른 교도관들은 믿을 수 없어였습니다. 미쳤나? 왜 갑자기 그만둬? 김 과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택시기 때문인가?
그놈 때문에 좋은 사람이 그만두게 되다니. 다른 교도관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하리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택시과 면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상담실에서 택시기를 만났을 때 하리는 자신의 결정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 그만둬. 하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택식은 깜짝 놀랐어요. 뭐 왜? 여기서는 내가 진짜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어. 벽 안에서는 아무리 변해도 한계가 있어. 하리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나 때문에 그만두는 거야? 택식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 때문이 아니야. 너를 위해서야. 하리가 택식이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나갔을 때 진짜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해. 택식은 당황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하리가 교도관을 그만두는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안 돼. 나 때문에 내가 손해볼 수는 없어. 택식이 애타게 말했어요. 손해가 아니야. 선택이야. 하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기로 했거든. 그날 저녁 하리는 마지막 순찰을 돌았습니다. 평소처럼 새벽 3시에 복도를 걸으며 각 방의 수감자들을 확인했어요. 택시기 방 앞에서는 조금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문득 물어보니 택시기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하리의 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택시가 하리가 조용히 불렀어요. 응. 택시기 대답했습니다. 잘 들어. 나는 내가 여기서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리고 내가 진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왜 나 같은 놈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해? 택시기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너는 나 같은 놈이 아니야. 너는 오택식이야.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사람이야. 하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리는 교도소를 떠났습니다. 동료들이 배움을 나왔지만 하리의 표정은 밝았어요. 후회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택시균 창문 너머로 하리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다짐도 생겼어요. 하리가 자신을 위해 이런 선택을 했다면 자신도 그에 걸 많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드시 변할 거야. 진짜로 변해서 하리가 자랑스러워할 사람이 될 거야. 택식이 혼자 말했어요. 하리는 교도소를 나와서 지역사회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계획이었어요. 출소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일이었죠. 복지관 관장과 면담을 하면서 하리는 자신의 포부를 이야기했습니다. 교도소에서는 교화가 한계가 있어요. 진짜 변하는 사회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하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진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관장은 하리의 열정에 감동했어요. 좋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로 하던 사람이에요. 그날 저녁 하리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고 간단한 살림을 차렸어요. 벽에는 택식이 쓴 반성문을 복사해서 붙여놓았습니다. 누군가 날 믿었을 때 난 사람이고 싶어졌습니다. 그 문장을 보며 하리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기다릴게. 내가 정말로 사람이 될 때까지. 한편 교도소에서는 택식이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었습니다. 하리가 떠난 후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변하려고 노력했어요. 다른 수감자들을 도와주고 교도관들과도 협력적으로 지냈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교도관이 택식에게 물었어요. 너 정말 많이 변했다더라. 하리 교도관 때문이라면서 택식은 고개를 끄겠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도 나를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리가 교도소를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택시기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모범수가 된 것은 물론이고 다른 수감자들의 멘토 역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교도관들도 택시기 변화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정말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구나. 김 과장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하리 교도관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낸 거야.
택식은 이제 교도소 내 도서관 관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다른 수감자들에게 독서를 권하는 일이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모습이었죠. 어느 날 새로 들어온 어린 수감자가 도서관에 왔습니다. 21살의 청년이었는데 마약 사건으로 들어온 터라 교도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형님, 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청년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택식은 그 청년을 따뜻하게 바라봤어요. 예전에 자신과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나도 처음에는 그랬어. 끝났다고 생각했지. 택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도 나를 포기하지 않기로 했지. 정말요? 형님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당연하지. 나는 너보다 훨씬 더 망가진 인간이었어. 택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진짜로 변하고 싶다면 말이야. 하리를 만나기 전에 모습 부리고 점차 변화해 나간 과정들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교도관분이 지금도 형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청년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이 나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 택시기 목소리에는 확실히 담겨 있었어요. 그날 저녁 택시기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범수로서 조기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의 변화된 모습과 다른 수감자들에게 미친 긍정적 영향을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축하해. 택시가 김 과장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 택식은 기뻐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밖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지 확실히 서지 않았거든요. 몇 주 후 가석방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승인이었어요. 택식은 드디어 교도소를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소 전날 밤 택식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1년 만에 하리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택식은 교도소 정문을 나섰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옷차림, 차분한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정문 앞에는 아무도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요. 택식은 조금 실망했지만 곧 마음을 다 잡았습니다. 하리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아니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거든요. 택식은 시내로 향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전과자인 자신을 받아줄 곳이 있을지 걱정되었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 동안 여러 곳을 다녔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이력서를 내면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아도 전과 기록을 보고는 고개를 젓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음식점 사장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택식은 실망했지만 화내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화를 냈겠지만 이제는 그들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택식은 지역 사회복지관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문득 호기심이 생겨서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혹시 하리가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복지관 안에서 택식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거든요. 여러 명의 출소자들과 함께 체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 둘, 셋, 넷 구령에 맞춰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택식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하리일까?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가 봤어요. 그때 그 사람이 돌아봤습니다. 정말로 하리였어요. 택식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